버섯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버섯이 올라올 시기인데요. 이곳은 다양한 버섯들을 구경할 수 있는 산으로 계곡을 따라 천천히 다녀볼 생각입니다. 입구에 비수리가 물이 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비수리는 야관문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약초인데요. 꽃이 핀 상태가 가장 약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채취 시기가 이릅니다. 곱게 자라는 줄기에 잎들이 아주 단정한데요. 긴 잎은 3장씩 구성되어 있고요. 끝은 작고 뾰족합니다. 종기의 특효약이라는 북나무도 보이고요. 비수리와 북나무 주변으로 삼박하도 자라고 있습니다. 삼박하는 꿀풀과의 식물인데요. 꿀풀과의 식물들은 구별이 아주 어렵습니다. 산 아래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꿀풀과 식물의 특성인 네모난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에는 밑으로 향하는 하얀색의 잔털이 있는데 삼박하의 가장 큰 특징은 잎자루 끝에 날개 무늬에 있습니다. 잎은 가장자리가 둔한 톱니가 있는 삼각형의 달걀 모양이고요. 마주 나기를 합니다. 참박하는 향이 아주 강하지만 삼박하는 향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잎 모양이 깻잎을 닮아 일부 지방에서는 깻잎 나물로도 부르는데요. 삼박하는 식용과 약용 모두 이용합니다. 식용을 할 때는 국이나 생선 조림에 많이 사용하고요. 약용으로는 한방에서 역시 같은 이름인 삼박하라고 부르며 주로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담낭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산행을 준비합니다. 배낭과 모자 그리고 다리 부분에 바퀴벌레약을 살포하는데요. 사용해보니 진드기 기피제나 모기약보다 효과가 좋아서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이 바퀴벌레약을 산 입구에서 뿌립니다. 계곡으로 진입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그냥 놀다 가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왔으니 버섯 탐색은 해봐야겠죠. 바위 틈 사이로 돌단풍이 자라고 있습니다. 돌단풍 역시 한방에서는 신장과 심장 박동 조절, 관절염, 근육통 완화, 간 해독 작용 등에 사용을 하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어야 할 약재입니다. 이곳의 계곡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아마도 골짜기가 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곡을 건너 산으로 진입합니다. 작년에는 버섯이 흉년이어서 많이 채취를 하지 못해 아쉬웠었는데요. 올해는 풍년이길 기대해 봅니다. 계곡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버섯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아직 개체수가 적습니다. 다시 산길을 따라 걷는데 은은한 향이 풍겨옵니다. 바로 소나무 한잎버섯 향입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에 좋지만 면역력 정진이나 만성염증, 심혈관 질환 예방, 장운동 촉진 등 효능이 많아서 전통 약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버섯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날벌레들이 많습니다. 새하얀 버섯을 달팽이가 시식하고 있네요. 광대버섯류로 보이는데 식사 중이라 그냥 지나갑니다. 달걀버섯이나 능이버섯, 황소 비당 거물버섯, 기와무늬 무당버섯, 큰갑버섯 등 식용버섯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산인데
아직은 잡버섯도 귀한 시기인가 봅니다. 애기버섯 종류가 올라옵니다. 버섯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산행을 이어가다가 흰버섯을 만납니다. 주름버섯 종류입니다. 버섯은 단순히 식용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배를 거두고 순환을 이어가는 숲의 정화자, 또 해체자, 연결자입니다. 다시 주름버섯류를 만나는데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우산나물 군락지입니다. 꽃이 피어 다음 해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우산나물은 7월 중 아주 짧은 시기에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산행을 하면서도 쉽게 구경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버섯이 없어서 이동을 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린 두릅들이 보입니다. 향과 식감이 좋아 즐겨 찾는 봄나물이죠. 이곳 역시 버섯들이 아직 귀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민자주 방망이와 서리 버섯을 만났었습니다. 버섯이 보입니다. 제법 큰 개체인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주름 버섯류로 보이고요. 대끝은 뭉툭하고 뿌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심의 날씨는 37도가 넘고 체감온도가 40도를 육박한다고 하는데 계곡을 낀 숲속은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습해서 벌레가 많기는 하지만 바람도 적당히 불어오고요. 나무 그늘이며 물소리가 있어서 그런지 한여름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여름 뙤약볕에서 농사를 짓던 옛 어른들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물론 지금과 달리 온도가 높지 않았겠지만 뙤약볕에서 일을 하다가 더우면 바람이 부는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거나 계곡물에 얼굴을 씻고 발을 담그면 더위가 가셔서 다시 일을 할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바람 부는 나무 그늘에 잠시만 서 있어도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곳 역시 아직 버섯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이제 서서히 내려가 계곡물에 발을 좀 담그고 싶습니다. 감자 난초와 닮은 옥잠 난초가 보입니다. 감자 난초는 5월에 피지만 옥잠 난초는 여름에 피고요. 잎 모양이나 꽃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등색 가시 비녀버섯도 앙증맞게 올라오고요. 갈색 꽃구름 버섯도 보입니다. 계곡을 다시 건너 하산을 위해 산을 갈아탑니다. 덕다리 버섯의 유생 같아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고요. 광대버섯류를 다시 만나는데요. 광대버섯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쓴맛 그물버섯 종류도 나타나고요. 산을 거의 내려와 양지 바른 곳에서 영지버섯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아직 어려서 채취는 하지 못하겠고요. 추석 전후를 기약해야겠습니다. 제법 큰 영지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돌단풍이 자라는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적당한 곳에 배낭을 내려놓고 조금 쉬어야죠.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씻고 발을 담급니다.
캔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물만 남아 있어서 더위를 식힙니다. 발만 담그어도 산행에서의 피로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